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워터월 시스템즈에서 기술혁신본부를 맡고 있는 정동해라고 합니다. 저희 워터월 시스템즈는 약 20년간 저희가 DLP만을 연구하고 개발을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이 DLP에 최근 트렌드가 되고 있는 AI와 머신러닝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좀 활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AI나 머신러닝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DLP와 접목을 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빅데이터 기술이라고 말을 한다라고 하면 먼저 빅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빅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부족을 했었죠. 하지만 최근에 이제 저장할 수 있는 스토리지 기술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빅데이터라고 말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큰 데이터죠. 굉장히 큰 데이터, 많은 양의 데이터. 어떤 전문가는 빅데이터는 단일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없는 데이터를 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AI가 어떻게 학습을 하고 있는지를 상관관계를 본다라고 하면 보통 이 그림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림은 서로에 대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많이 보셨을 만한 그림인데요. 가장 넓은 범위의 AI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AI가 학습을 하는 방법 중에 머신러닝이라는 학습 방법이 있고요. 이 머신러닝 안에 좀 더 심화된 학습 방법인 딥러닝이라는 학습 방법이 있습니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보안 시스템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보안 로그들이 생성이 됩니다. 이 많은 보안 로그들을 이러한 비정형화된 보안 로그들을 어떻게 정형화시키고 어떻게 시각화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그 결론을 하는 부분이 여기 제가 말씀드린 기술의 전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먼저 머신러닝에 대해서 활용을 한 부분은 정크 메일을 분류하는 것으로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수많은 정상적인 메일들을 학습을 하고 거기에 비정상적인 메일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것을 스팸으로 분류하고 휴지통으로 보내는 방식을 가장 먼저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머신러닝에는 지식을 먼저 명제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 명제화된 지식을 연역전 추론을 통해서 데이터와 결합을 시키고 새로운 또 다른 명제를 새로운 명제를 만들게 돼 있고요. 이 새로운 명제를 가지고 귀납적 추론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굉장히 좋은 질의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데이터를 AI는 어떻게 학습을 할까요? 이 기계들은 어떻게 학습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이렇게 세 가지의 학습 방법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있고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그리고 세 번째로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답을 이미 알고 있고 그 답에 바로 레이블을 붙이는 작업이 필요로 합니다. 굉장히 많은 답에 굉장히 좋은 질의 레이블을 붙이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가 학습을 하는 거죠. 이 학습을 하면서 서로의 이 정답에 대한 레이블을 서로 비교를 하고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학습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점점 많은 양의 정답의 레이블이 있다라고 하면 정답을 맞출 확률이 점점 높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모델은 분류라는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획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 분류라는 모델을 사용을 하면 지금까지 입력된 정답을 가지고 새로운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탕에 대한 섭취량에 따른 혈압의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은 어떤 학력에 따라서 독서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러한 것들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획이라는 부분은
기존의 정답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값을 나올 건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설탕을 얼마만큼 먹으면 혈압에 대한 수치가 얼마만큼 올라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에 대한 분류가 있습니다. 분류는 데이터를 분류를 하는 거죠. 정답에 대한 사진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이 사진은 사람이야 동물이야라는 것을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뉴스 기사를, 정치면이든지 사회면이든지 뉴스 기사를 분리할 수도 있고,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CCTV에 찍힌 영상을 가지고 CCTV에 찍힌 영상이 이게 사람인지 자동차인지 동물인지를 분류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인데요. 이 부분은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고 대신에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주입을 시키고, 그 데이터에 대한 특징을 구별을 하고 비교를 해서 학습을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모델을 사용을 하면 시간에 따른 결과값을 앞으로도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의 지구의 온도 변화를 기계에다 학습을 시킨다라고 하면 앞으로 10년 후에 지구의 온도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다음 달에 주유 가격이 얼마나 될지, 다음 달에 주식 가격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예측을 현재도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학습 방법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이 데이터들에 대한 연관성을 확인을 하고 군집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군집화라는 것은 서로의 공통된 특징을 찾아서 그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군집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것을 저희가 주목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즘에도 이제 많이 시중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간의 정상적인 세포를 학습을 한 다음에 비정상 세포를 탐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용카드에 대한 이상 사용을 탐지를 한다든지, 주식에 대한 비정상 거래를 탐지를 하는 곳에 현재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 시스템에 이 학습을 주입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보안 로그들을 생성이 되겠죠. 보안 로그들을 모으고 정제하고 분석하고 분류를 해서 그룹화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이 이후에도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로그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이상 탐지를 하고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부분이 있겠죠.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강화학습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에이전트가 어떤 환경에서 굉장히 많은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그 액션의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주어진다라는 게 특징인데요. 잘했다라고 하면 플러스를 주고 잘못했다라고 하면 마이너스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인과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인과관계가 중요하고 경험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주로 사용하는 것이 많이 알고 계시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게임에 대한 NPC, 게임에 대한 인공지능을 사용을 해서 현재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모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학습을 한 AI를 가지고 단계를 나눈다라고 하면은 이 세 가지 단계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AI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하지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와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이죠. 기존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재 컴퓨터라고 하면 알고리즘을 주고 문제를 주면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놓는 게 지금 현재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AI는 좀 틀리죠. AI는 정답을 주고 문제를 주면 거기에 따른 알고리즘을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네로우 AI라는 건데, 이 네로우 AI는 좁은 의미의 AI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AI는 한 가지의 업무만 특성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고가 있겠죠. 알파고처럼 바둑을 둔다든지, 아니면 자동차가 운전만 한다든지, 한 가지, 특히 어떤 로봇 청소기가 청소만 한다든지에 대한 한 가지의 수행을 하는 것이 이 총괄적으로 네로우 AI라고 모두 지칭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로
딥마인드의 알파고가 있죠. 몇 년 전에 이세돌 구단을 이긴 알파고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강연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딥마인드의 알파고는 처음에는 1인 게임에 위주로 학습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많이 게임을 했었던 벽돌 깨기 게임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 벽돌 깨기 게임으로 학습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인간이 도저히 낼 수 없는 점수를 냈다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2인 게임으로 넘어갑니다. 바둑이라든지 체스라든지 이런 것을 학습을 하고 끝내는 사람을 이겼습니다. 2인 게임에서. 지금 현재는 다인 게임을 이긴다라고 합니다. 다인 게임. 스타크래프트를 지금 알파고가 배운다고 하는데요. 이 스타크래프트를 인간과 대결을 해서 이긴다라고 하면 지금의 알파고는 박스 안에 있지만 이 알파고가 지금 박스 밖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뇌를 만들고, 지금 뇌는 이미 만들어져 있죠. 뇌를 만들고 화면을 볼 수 있는 눈을 만들고 키보드를 누를 수 있는 손을 만들고 움직일 수 있는 발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바로 이 제너럴 AI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제너럴 AI는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봇. 즉 어떤 한 가지 업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AI가 스스로 어떤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영화에서 나오는 터미네이터라든지 뭐 가정부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슈퍼 AI는 여기 나온 것처럼 사람보다 인간보다 더 스마트한 AI다. 지금 현재는 좀 개념화되지 않은, 일반화되지 않은 개념인데요. 앞으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람보다 더 똑똑한 AI가 나온다라고 하면 세상은 좀 많이 변화가 되겠죠. 저도 어떻게 될지는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AI는 통상 4가지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먼저 시각화가 필요합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이 필요로 한데요. 이 대시보드라는 것은 자동차의 계기판이죠. 내가 운전하고 있는 자동차가 얼마만의 속도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탄 자동차가 얼마만의 속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이 대시보드입니다. 어떤 데이터를 모으고 정제하고 구분해서 결과화한다라는 겁니다. 이 결과화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주인에게 직관적으로 그래프를 보여주고 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바로 이 시각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관성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되는 이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연관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그룹화를 하고 여기에 대한 귀납적 추론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연관성이 확인되고 군집화가 돼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비정상적인 데이터가 입력이 된다라고 하면 바로 탐지하는 것이 이 이상 탐지죠. AI가 스스로 어디까지가 정상이고 어디까지가 비정상이다라는 것을 AI가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이제 AI에 대해 설명했지만 이제는 DLP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LP라고 하는 건 내부 정보에 대한 유출을 방지하는 솔루션입니다. 어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밀 정보의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다라는 경로는 굉장히 많은 경로가 있겠죠. 네트워크로 통하는 유출 방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 매체 제어를 통해서 나가는 유출 경로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DLP는 네트워크로 나가는 경로뿐만 아니라 매체로 나가는 모든 경로, 여기에 더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방지를 하고요. 또한 PC에 대한 보안 프로파일을 생성을 해서 PC에 대한 보안까지도 저희가 모든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DLP를 개발을 하고 서비스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개발을 해왔는데요. 이 기능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풍부한 분석과 로그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시각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DLP 제품은 레포트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근데 여기에 대한 레포트 시스템은 이미 정의되어 있는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를 시키고 통계화해서 여기에 대한 분석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여기에 이미 결과가 나온 결과 상에서 내가 다른 부분에 대한 분석을 원한다라고 하면 좀 어려운 점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에이전트 무력화 시도를 했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할지, 얼마 만에 무력화 시도가 발생이 됐는지, 퇴직을 하려고 하는 특이 동향이 보이는 임직원은 얼마나 있을지, 그리고 뭐 갑자기 많은 양의 데이터를 USB로 막 옮기는 임직원들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문제점이 많이 생기게 되죠. 하지만 지금의 데이터베이스로는, 지금의 기술로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연관성을 확인을 하고 다차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에 대한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은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임계치라든지 설정된 임계치, 설정된 패턴으로 위반이 되는 사항들에서 차단을 하거나 경고를 내보내줄 수 있는 부분이 전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라고 저희가 연구를 해서 제품을 내놓은 것이 워터월 로그 애널라이저라고 합니다. 워터월 로그 분석기죠. 이 워터월 로그 분석기는 줄여서 WWLA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WWLA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압축을 해서 동일한 디스크 양으로도 MS SQL 대비해서 34배의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빅데이터에 대한 저장 공간에 대한 능력을 확보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풀텍스트로 인덱싱하는 엔진을 통해서 저희가 1TB를 1초에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200개 되는 200개 이상의 명령어와 함수를 제공하고 있는 쿼리 엔진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시각화를 대시보드를 통한 시각화를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대시보드를 편집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를 도출한 결과 내에서 임의적인 결과를 또 다른 결과를 바로 실시간으로 내 보일 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동적인 드릴다운 방식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WWLA는 어떻게 그 빅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WWLA는 두 개의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컬럼 스토리지 엔진이 있고요. 굉장히 고속으로 쿼리를 함수를 실행할 수 있는 벡터화 실행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레코드를 저장을 할 때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때 이렇게 레코드별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DLP에서 어떤 시나리오나 아니면 정밀한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컬럼에 대한 각각의 레코드가 가지고 있는 컬럼 값을 집계를 하고 분석을 해서 결과 값을 도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저장되어 있는 레코드에 하나의 컬럼 값을 여러 가지로 조합을 해서 저장을 한다라고 하면 디스크의 IO라든지 CPU의 부하가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컬럼 값을 컬럼 위주로 스토리지를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보다 굉장히 수십 배 빨라지는 결과를 낼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쿼리를 실행할 수 있는 엔진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는 쿼리를 실행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레코드 단위로 하나씩 조인을 해서 실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레코드를 벡터화 시켜서 쿼리를 실행하게 돼 있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굉장히 대량의 함수 호출을 되게 최소화시키고 거기에 대한 속도 부분을 굉장히 고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CPU에서 하나의 인스트럭션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심드라는 연산 방법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쿼리를 실행할 수 있는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개의 엔진을 사용을 하면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방식에 비해서 약 100배 이상의 성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이 100배 이상 빨라지면 기존에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제공을 했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불가능했던 부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기존 어떤 통계를 낸다라고 하면 이미 정해져 있는 통계를 배치로 돌려서 이미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마켓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통계 결과를 내서 그 마켓에 저장을 하고 이 부분을 조회를 함으로써 보여지게 돼 있죠. 그렇게 되면서 유출이 가장 많은 탑100이라든지 탑10 대상자를 분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미 정해져 있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통계를 조회를 하는 부분이니까 속도는 빨라질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관리자가 임의로 다른 결과를 분석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존에는 배치로 하루 전에 결과값을 가지고 통계를 내기 때문에 현재의 값을 통계에 반영시킬 수는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DLP를 서비스하면서 가장 많이 로그로 쌓여지는 부분이 바로 URL 접속 로그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한 명의 임직원이 하루에 접속하는 인터넷을 본다라고 하면 최소한은 30번 이상은 사이트를 들어가게 돼 있죠. 이 한 사람의 30번 이상의 사이트에 대한 로그가 생성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다량의 에이전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로그들이 생성이 되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이것을 저희는 통계로 보여준다라고 하면 전체 URL에 대한 통계 아니면 부서별 URL 접속 통계를 이미 미리 생성을 해서 저희가 보여주게 돼 있죠. 하지만 사용 관리자가 이 로그를 가지고 여기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특정 로그에 접속한 임직원이 얼마나 되지? 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시간대별로 어떤 URL을 많이 들어가지? 라는 궁금증에 대한 분석은 실시간으로 보내주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WWLA에 대한 고속 성능이라든지 어떤 고속에 대한 빅데이터에 대한 관리 부분을 제공을 하면서 기존에는 어떤 내부 정보에 대한 시나리오 방식에 대한 방법을 제공을 하지 못했지만 WWLA에서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방법을 제공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내부 정보 유출을 분석한다라고 하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많은 양의 데이터를 외부로 보냈는지에 대한 시나리오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 가지고 분석을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DLP에서는 이런 다차원적인 분석이 불가능하고 단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외부로 첨부된 파일에 얼마나 돼 있는지, USB로 저장 매체로 저장되는 파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임계치를 설정을 해서 그 임계치가 넘어가면 아니면 보안이 위반이 되면 경고를 하거나 차단을 하거나 하는 수준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단순한 임계치에 의해서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미탐이나 오탐이 많이 유발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런 시나리오 분석으로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 다단계에 대한 고속 엔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USB를 사용한 이력이 없던 임직원들이 근무 시간 외에 USB를 또 많이 사용을 하네?
그 근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 갑자기 여러 사이트에 걸쳐 웹메일 전송을 시도를 하네라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을 해서 실제로 내부 정보에 대한 유출 가능성이 높은 임직원을 도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다의 기준이 뭐냐? 이것을 저희는 AI에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인 어떤 평균이나 임계치를 적용을 하면 거기에 대한 임계치에 대한 값을 실시간으로 적용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기계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고 빠르게 임계치를 설정을 하고 빠르게 이상 징후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저희가 어떻게 W2LA가 이 이상 징후를 발견할 수 있는지 데이터를 보시면 아래에 군집되어 있는 점들이 보이고 위에 군집되어 있는 점들이 보입니다. 시간대별로의 데이터 유출량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임계치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 짧게 조밀하게 이제 밀도가 높은 점들의 점들의 사이의 거리를 임계치로 두면 이 위에 있는 점들은 모두 이상 징후로 판단이 돼서 과탐이 되겠죠. 하지만 이 위에 있는 점들에 대한 거리를 임계치로 둔다라고 하면 이 밑에 있는 점들은 미탐이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인간이 본다라고 하면 여기는 이렇게 모였고 이렇게 모였고 여기에 떨어져 있는 것들이 이상하구나라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 이것을 기계로 한다라고 하면 이 점들의 사이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바로 중요한 것은 이거죠. 그 군집돼 있는 밀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냐를 실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저희는 AI에 맡겨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분할 기반 이상 탐지가 있습니다. 이 초록색 점들이 정형화된 점들로 표현하는 건데요. 이 점들을 하나의 공간에 넣기 위해서 수많은 분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밀도가 높은 점들은 이렇게 작은 공간에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 이상 징후가 나오는 점들은 이렇게 넓은 공간에 들어가 있죠. 이렇게 AI가 탐지하는 기법을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방법은 서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데이터량이나 거기다 환경을 통해서 어느 방법을 적용할지는 선택적으로 취사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LA의 그 대시보드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 저희는 이 모든 대시보드는 사용자가 드래그 앤 드랍으로 위치를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크기를 조정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한 그리드는 데이터의 양에 따라서 하이라이트 되게 돼 있습니다. 이 그리드를 클릭을 하면 바로 이 그리드에 대한 정보가 바로 드릴 다운돼서 이 밑으로 표현이 되게 돼 있고요. 여기에 대한 다른 임의에 대한 결과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임의의 쿼리를 입력을 해서 또 다른 결과값을 바로 이 드릴 다운에서 보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장 많은 로그들이 웹 접속 로그가 있습니다. 이 접속 로그들을 보시는 것도 역시 실시간으로 저희가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드리게 되고 여기에 대한 부분도 3D라든지 어떤 라인 형식이라든지 굉장히 인터액티브한 방법으로 저희가 레포트를 만들어 드릴 수 있고 위젯을 형성시킬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워터월에 이렇게 로그 애널라이저에 대한 서버를 도입을 하면 바로 이 시각화를 보실 수가 있고 빅데이터를 처리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워터월이 지금 현재도 고민하고 개발하고 있는 게 최근 보안관제 운영 자동화 흐름에 맞춰서 SOA 시스템에 연동을 하게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내부의 API를 통해서 보안관제를 하고 있는 SOA 시스템과 연동을 돼서 기존에는 어떤 보안관제 시스템의 티켓이 생성이 됐다라고 하면 DLP에 로그인해서 바로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임직원에 대한 보안 정책을 변경하겠지만 이렇게 연동이 된다라고 하면 미래에는 관제 시스템에서 티켓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임직원을 찾아서 보안 정책을 바로 변경시킬 수 있는 바로 이 SOA 플랫폼에서 완전하게 오케스트레이션하고 자동화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WWLA를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미래에 대한 보안 관제를 사용하실 수 있고 점점 고도화된 보안 관제를 스마트하게 운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모두 마치겠습니다.